전략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은 2차 전지 일색이었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아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텐데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하고 또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힌트 드리는 시간 전략 체크인입니다.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포트폴리오 한 주 동안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포트 운용 전략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시장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지수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사실 이 미국 시장도 오르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오르는데 2600선 굉장히 좀 무겁고 단단한 천장이 있었는데 벽이 느껴졌었는데 그 벽이 생각보다 좀 쉽게 깨졌죠. 그러면서 이 2600선을 넘어갔고 2600선 넘어갔는데도 뭐 이 6월 5일도 그렇고요.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쉬는 모습들, 소폭의 매도 정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기관이 6월 2일, 6월 5일, 6월 7일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이 3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국내 증시에서 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공통적인 특징,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은 상승하고는 있는데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차익 매물을 외국인이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들,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달러가 강세라는 점, 달러가 강세인데 근데 국내를 보면 원화는 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9원 10전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원화의 강세로 인해서 1,300원 다시 소폭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원화가 좀 빠르게 약세를 보여줬던 원인도 있지만 최근에는 원화의 강세, 그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외국인의 수급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샀죠. 5월 달부터 해서 최근까지 좀 많이 샀다가 월요일과 오늘 좀 팔고 있는데 매도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환율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은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사실은 지수가 좀 부담이다라는 제가 좀 전에 드렸었는데 2650에서 2700선 정도 되면 매물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2650 넘어가면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좀 쉬고 있죠.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물론 뭐 옵션이 어떻게 돼 있고 선물을 얼마나 많이 사고 이런 부분들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이번 주에는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과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에도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담스러운 지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많이 담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들을 조금 더 담는 전략을 이번 주에는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 운용 전략의 변화 있었는지 현금과 주식 비중 알려주세요. 네, 현금과 주식 비중은 사실 변화 없이 주식이 70 그리고 현금이 30으로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상승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혹은 현재 구간에서의 횡보 정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계신 거세요? 네, 지수를 놓고 보면 우선 지금은 좀 올라가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다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나쁜 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부채한도 협상도 넘어갔고요. 이 부채한도 협상 얘기가 거의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나왔었죠. 이 얘기 넘어갔고 경기 침체 또 해보자니 경기 침체 갈 만한 지표가 또 안 나오죠. 그런데 이 금리 인하는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 할 것 같긴 한데 하반기에
근데 특별하게 나쁜 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주식을 좀 더 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국내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개인들이 이제는 수익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팔면서, 개인들이 사실 주식을 좀 많이 시장에 대해서 좀 팔면 그걸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도 좀 받는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수 자체는 이제는 조금 횡보하거나 혹은 조금 있으면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의 주도 섹터를 좀 작게 본다라면 순환매가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주도 섹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사실은 시장을 제대로 주도했었던 건 2차 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없었죠. 근데 이 2차 전지는 조정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조금 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섹터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섹터들도 사실 좀 따져본다라면은 조선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쪽은, 특히 엔터주는 제가 비중을 10 정도 담고 있는데, 엔터주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엔터주도 비중이 좀 늘어나도 좋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잠깐 좋았다가 오늘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이 포트에 신규 편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중은 유지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라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포트폴리오 리뷰해 보겠습니다. 총 종목이 4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루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 그리고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도 20%, LG노텍 20%고요. 지난주 신규 편입한 종목 하이브 10%로 주식 비중 70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 주 동안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삼성전자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쉬고 있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5월 중순 정도에 65,000원에 사실은 한 달 넘게 갇혀 있었죠. 65,000원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만 조금씩 움직이다가 5월 중순에 빵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쉽게 7만원 돌파를, 사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7만원 돌파를 한 이후에 조금 더 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장을 굉장히 많이 주도하는 종목이고, 최근에 조금 쉬고는 있지만 하반기에 좀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 외국인의 수급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 있고요. 오늘 시장은 팔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 내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의 수급도 여전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기아 같은 경우도, 기아 오늘 사실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61선 딱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재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으로 봤을 때는 4월과 5월달 국내와 해외 판매 모두 다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이외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대안이 반도체 이외의 섹터,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좀 넘어갔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에 LG이노텍, LG전자, 삼성전기 같은 이런 전기전자 종목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대형 섹터들 중에서는 지금 대안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실적 계속 좋고요. 그리고 주가 조정 나올 때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이외의 섹터 대안을 본다라면 1번은 자동차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와도 마찬가지인데 조정이 나오면 좀 더 비중을 늘려도 될 정도로 좀 긍정적인 이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LG노텍이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장중에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았었는데 지금 저가 보면 마이너스 3.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3%까지 쭉 끌어올려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모멘텀만으로 놓고 보면 애플 관련된 이 MR, 혼합현실 헤드셋 기대감이 있고, 하반기 아이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의 실적도 그래서 좋아지죠. 이런 모습들까지 봤을 때,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빼면 LG노텍, LG전자가 1번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LG노텍 계속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하이브가 오늘 상승을 좀 하는데 이 지난주에 포트에 편입한 이후에 흐름이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하는 점은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LG이노텍도 그렇고 제가 담고 있는 4종목 중에 3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이노텍, 하이브까지 하반기 실적이 더 올라갑니다. 기아가 하반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아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뭐 오늘도 외국인 좀 수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하반기에 이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제외하고 어떤 섹터 좋은지 보면 사실은 등장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섹터가 또 엔터거든요. 엔터주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 봤을 때 하이브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꽤 긴 시간 동안의 상승 움직임을 이어왔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시겠어요? 네, 사실 자동차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4월, 5월 뚜껑 열어보니까 또 좋아요. 이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한 가지는 연초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반기보다 더 연초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워낙 좋은 실적을 내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센티브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별로 주지 않고 자동차 제값 다 받고 할인 거의 안 들어갔는데도 잘 팔렸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생산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면은 할인율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률 안 떨어졌죠. 이익률 안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익도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아마 있을 텐데 이번에도 뚜껑 열어보니 여전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도하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살짝 매도했다가 다시 재상승 구간에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 더 담으셔도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연초에 지금 6만 원보다 아래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만 5천 원이죠. 그리고 5월 달에 9만 원 넘어간 정도 있었습니다. 거의 50%가 올라갔는데 이 PER이 여전히 좀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상황.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보다는 하락할 때 추가적으로 좀 담으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네, 우선은 지금 유지를 하고요. 만약에 네. 조정이 받으면 반도체를 뭐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반도체나 엔터 쪽 혹은 뭐 조선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예고편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아, LG이노텍 각각 20%씩 담겨 있고요. 엔터섹터의 하이브도 그대로 홀딩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감안을 해봤을 때 반도체 쪽이라든지 조선, 엔터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